장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갑자기 우파라고 말씀 주시니까 뭐 제가 사실 보수, 뭐 수구, 꼴통, 뭐 우파 뭐 이렇게 분류가 많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이명박 정부 때 뭐 그렇게 크게 오히려 많이 초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문화열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패널이라든가 또 논의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좀 큰 추상적인 그런 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법률안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적절한 토론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런 자리에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남남 갈등을 정치적으로 또 공론의 장에서 풀어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이 돼서 초청에 응했습니다. 우선 이제 내년에 아직 불과 몇 달 후면은 저희가 대선이 있고 곧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어디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만 어떤 정권이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꼭 북한을 하시는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대북 정책을 바뀔 거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세요. 남북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남북 관계가 그만큼 지금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도 지금 새누리당의 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박근혜 후보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말들을 가지고서 아마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문원 의원께서 발표하신 발표 문안에도 새누리당은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이 약간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여기다 명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정부와는 분명히 차별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 중에도 또 조금 전에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남북관계 특히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당적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남남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이 북한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통일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남북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걸 두고서는 결국은 우리 국내적으로 싸움박질만 하는 그런 정책은 좀 이제 피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 대북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또 우리 정파가 신념을 갖고 철학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국내적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든 야든 조금 뒤로 좀 물러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년에 정권을 잡는 대통령은 절대로 앞의 정권들이 했던 정책들을 비판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그것을 부정하지 말자. 물론 이것은 주로 이제 야당 쪽에다가 제가 드리는 주문입니다만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엔 이명박 정부 정책을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앞의 정책을 마치 지금 야당 분들이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정책을 다 비판했던 것을 비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비판을 또 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권, 그 집권 기간 동안은 적어도 이젠 과거를 부정하는, 과거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그런 짓은 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두 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적어도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소위 좌든 우든 동의하실 수 있다면 앞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은 저 조금씩이라도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문원 의원께서 이제 앞에 통일특보에 대해서는 전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아까 고유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심지원 의원님께서도
야당 안 기본권 문제를 갖고 이건 이제 과거에 계속 그 여야가 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항상 대립했던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뭐 아까 고유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족 문제 같은 민족 간의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해서 또 국내적으로 정파 간에 또 쌈박질을 하고 뭐 여는 인권법을 얘기하고 야는 기본권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싸움이 된다면 이것은 추진하지 않냐면 못하다. 야당 쪽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물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인 정쟁만 발생한다고 한다면 좀 뒤로 후퇴해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의 통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고 각기 다른 법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 더 좋다, 내 것이 더 좋다 하고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뭐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민간 단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단체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든 간에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재단을 뭐 민간 단체가 됐든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인권 단체를 누가 어느 정부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은 이미 규정당해버립니다. 뭐 우리 과거에 뭐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만들든지 그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그 재단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수집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보고서는 그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관이 사정입니다. 뭐 앞으로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통과해서 만약에 그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또 내년에 만약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재단은 불을 보듯이 진보 진영 또 야권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만약에 야권에서 진보 진영이 믿는 사람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 문제는 정쟁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에 깊은 토론을 하고 또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실제로 새누리당이 내고 싶은 그런 안을 좀 수정해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획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신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교육협력법이라든가 뭐 손실보상특별법, 협력기금법에서 이제 남북 경협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남북 경협에 관한 이 문제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수많은 업체들이 관여하고 있다가 종사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제 5.24 조치 이후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북 경협에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과연 정부가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론의 장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다. 말하자면 컨센서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기업들은 이득이 나면 자기들이 이득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남북 경협에 종사하는 업체들 덕분에 남북 관계가 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남북 관계 전체에도 기여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따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손실도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남북 경협에 종사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것들도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지금 5.24 조치 때문에 아까 뭐 5.24 조치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들을 당장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런 그 논란을 다시 부추길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주가 있고 그 범위도 굉장히 크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또는 남북 관계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남한 경제에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서도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취해왔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과연 남북 경협을 끌고 가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 교련요법이라든가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평가하고 좀 반성하고 좀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어떤 그런 논란들을 좀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이런 법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 공론의 장,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내는 것도 전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